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네. 3명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이제 그 미뤄오다가 원래는 그 국회의원 3명 중에 여당 1명, 야당 1명을 추천하고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관례였는데 네. 민주당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을 이제 양보하면서 민주당이 2명을 이제 추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면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판단은 원래의 그 원칙대로 여당, 야당이 한 명씩 하는 그 원칙의 그 정신에 따라서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는 여당, 야당이 한 명씩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요구했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임명하겠다. 그런 그 말을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여야가 원래 합의된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점 외에도 개인적인 흠결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 농성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공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는데 마은혁 판사가 당시 판사가 그것을 그냥 그 재판조차 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국회에 군이 투입됐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국회에 불법 점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소 기각까지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런 재판관이 이 문제를 다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판이 많이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결정이 현재 상태에서는 절충이자 차선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 가기 전에 낱마처럼 꼬여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관 문제를 일단 풀고 이 문제는 헌재도 오늘 다시 한번 임명해달라 촉구했었던 것이고 사실은 보수 유력 언론들조차도 임명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이제 논조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명분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대신에 이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절묘한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